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랏 웨슬리 국제학교를 설립하신 김교묵 선교사님과 임영화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태국에 오신 지 26년 차 되는 걸로 들었는데 처음 방콕에 도착하셨을 때 이야기부터 좀 시작해 주실까요? 선교사로 나올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좋은 설교하고 목회 잘하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번은 집에서 저희 집사람이 조그만한 지구본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밥 먹다 말고 갑자기 우리가 조그만한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을 때까지만 살면은 세상이 이렇게 넓은데 억울하지 않냐. 근데 그날따라 그 말이 좀 의미 있게 들렸어요. 그리고 나서 과테말라 또 미국 두 번의 기회가 있다가 진행이 안 되고 태국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절반쯤은 좀 해외로 나가 있던 상황이어서 조금 더 결정하는데 쉬웠던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이 가장 먼저 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 때 임영화 선교사님은 어떤 마음이셨어요? 저희가 그 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2주 만에 결정해서 왔거든요. 어떤 생각을 하거나 사실 그러지 못하고 와서 사실 누군가가 물어볼 때 어떤 마음으로 선교사로 나왔습니까? 라고 한다면 물론 남편은 선교사 훈련을 다 받았지만 제가 드는 생각은 준비되지 못하고 온 선교사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만들어 가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방콕에 도착하셨을 때 바로 학교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었나요? 저는 1999년 9월 15일 자정 가까이 돼서 돈만공항에 착륙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6일 아침 7시부터 학교에 출근해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그 학교는 이제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크리스천 국제학교였는데 막상 학교를 출근해서 사역을 시작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처음 이야기됐던 부분과 현실과의 굉장히 많은 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계속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도착하자마자.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잘 잡아주시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학교에 정착하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죠. 듣기로는 우리 김교묵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데 우리 임영화 선교사님의 역할이 아주 컸다. 특별히 기숙사 사역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뭐 한국의 목회도 그렇지만 선교사 사역은 부부가 함께 협력해야지만 잘할 수 있는 사역이에요. 그 두 사람의 어떤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사역을 지속하기 굉장히 힘든데 제가 국제학교에서 이제 교목으로 또 성경교사로 사역을 했는데 한국에서 갑자기 유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을 누군가가 관리를 해야 되는 돈 페런트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저희밖에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집사람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제가 우리 이거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얼떨결에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굉장히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이제 처음에 시작했을 때 왔던 친구들이 좀 아픔이 있는 친구들이 절반 이상이 그랬었던 것 같아요. 학업적으로 굉장히 흥미가 없던 친구들이 와서 그 친구들에게 어떻게 미래를 심어주고 앞으로의 장래를 심어주느냐를 그걸 고민하게 됐는데 그게 제일 큰 어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가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좀 외로운 아이들이 많아서 사실 그때는 제가 30대 초반이어야 되나? 저도 아직 다 성숙하지 못한데 엄마 역할을 원하는 그런 학생들에게 제가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에 대해서 한계를 많이 느끼게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좀 그만두게 해주세요라고 계속 여러 번 금식하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셔서 만 10년을 하던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접고 이렇게 학교 사역에 대한 것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것 같아요.
선교사님 여기 오실 때 자녀분들도 같이 계셨었죠? 아들 시온이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소망이는 6살, 유치원. 근데 지금 이제 결혼하고 30이 넘은 성인이 됐죠. 그 아이들 기숙사 아이들도 돌보셔야 되고 또 이 가정에 내 아이들도 돌봐야 되는 이 상황들이 만만치는 않으셨을 텐데 저희 아이들이 제일 어렸어요. 그래도 저희 아이들은 엄마 아빠랑 옆에 있으니까 그런 걸로 저도 그 아이들은 덜 돌보게 됐던 것 같고, 근데 이 아이들이 이미 중3, 뭐 고등학생 이런데 준비가 안 된 아이들이니까 또 영어가 굉장히 약한 학생들이 많아서 매일 밤 단어 20개씩 외우게 하고 검사를 하다 보면 이제 아이들이 공부에 흥미가 전혀 없던 아이들이니까 밤 11시, 12시까지 아이들을 돌보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는 늘 그 부분이 미안한 마음이 되게 많죠. 아이들도 힘들었을 텐데 엄마가 좀 돌봐주고 그러지 못한 부분이 나중에 아이들이 자라고 난 다음에 그때 우리도 많이 힘들었었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미안한 마음이 많은 부분이 있었죠. 어느 날 이제 딸 아이 일기장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인가? 그러니까 나는 엄마 아빠가 기숙사 사역하는 거 너무 싫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인데 우리를 위해서 시간을 많이 내주지 않고 저렇게 맨날 속썩이는 언니 오빠들하고 그렇게 시간 보내는 게 너무 싫다. 뭐 그렇게 써 있었던 거를 보았던 기억이 나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 당시에. 시온이가 사춘기 때 고등학교 고 무렵에 주변에 있는 다른 선교사님들이 물어봐요. 야, 너희는 그렇게 어떻게 말썽도 안 부리고 잘 자라니? 그러면 그때 뭐라 그러냐면은 차마 우리까지 말썽을 부릴 수가 없었어요. 라는 대답을 했었어요. 하나님이 키워주셨어요. 지금은 두 자녀분 다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되어주시고 있지요? 시온이는 대학 졸업하고 공군 통역장교하고 또 한국의 좋은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고 얼마 전에 결혼도 해서 이제 가정을 한국에서 꾸리고 있고 소망이는 또 이제 대학은 한국으로 가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다가 하버드 교육대학원을 갔어요. 그리고 졸업해서 와서 1년만 있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강제로 3년을 있다가 다시 이제 한국으로 갔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들어와서 학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소망이 없으면 학교가 잘 유지되기도 힘들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 돌아보면 다 감사한 거죠. 우리가 계획한 건 아니었지만 또 하나님의 준비하심, 인도하심 그런 것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변할 것 같지 않던 아이들이 말씀이 되어가니까 아이들이 변하더라고요. 학교를 하고 싶다라는 비전을 주셨던 것 같아요. 컴플레인하는 학부모들이 있어요. 우리 애가 집에서 밥 먹을 때 기도를 하기 시작한다. 너무 세게 가르치는 거 아니냐고.